여기 한 여자가 수상 소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감이 길어지자 스태프는 그녀에게 그만 끊으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Wait a minute, I gotta take the 74 years here. Okay, I gotta take this time. 이 74년이라는 세월 동안 백인이 아닌 인종은 단 한 번도 이상을 거머쥔 적이 없었습니다. Sentence for every nameless, faceless woman of color that now has a chance because his door tonight has been opened. 74년 동안 백인 여자들의 전유물이었던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처음으로 흑인 배우가 수상하며 새 역사를 썼던 것은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열리던 2002년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기회의 문이 열린 줄 알았지만 그로부터 20년이 더 지난 2022년 현재까지도 할리베리 이후 백인이 아닌 수상자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 여자를 그토록 특별하게 만들었을까요? 할리베리는 백인 어머니와 흑인 아버지 사이에서 나온 혼혈입니다. 그러나 미국에선 흑인과 백인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면 보통 흑인으로 취급합니다. 아무래도 흑인 쪽 유전자가 우성이다 보니 외모적 특색이 더 두드러지기 때문이죠. 유명 혼혈인인 버락 오바마, 비욘세를 보면 이런 특색을 잘 느낄 수 있고, 혼혈인 중에서도 유독 피부가 밝은 것으로 유명한 머라이어 캐리마저도 흑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리베리의 어머니 역시 그녀가 어렸을 때부터 넌 흑인이야 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Mixed kids, interracial, that they were basically black because that's the way society would see them. 그러나 할리베리의 오묘한 미모는 오히려 10대 시절 내내 남자들 사이에서 인기 만점이었습니다. 당시 할리베리의 남자친구는 한마디 상의 없이 그녀의 사진을 불쑥 한 미인 대회 접수처로 보내버렸는데, 이로 인해 할리베리는 뜬금없이 최종 진출자로 선정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는 지역 청소년 미인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그리고는 단번에 우승을 차지했죠. 이는 곧 전국대회 출전으로도 이어졌고, 여기서도 또 우승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 기세를 이어 바로 미스 USA까지 출전했는데, 여기서 우승자 발표를 앞둔 최후의 2인까지 남았습니다. 떨리는 우승자 발표를 앞둔 바로 그 순간, 할리베리는 옆에 서 있는 경쟁자를 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Buxom, blonde, blue-eyed Texan. And I looked at her and I thought, oh God, I'm probably gonna lose. 하지만 모두가 백인 여성의 우승을 예상했던 바로 그 순간, 할리베리는 망했습니다. 결국 할리베리는 우승을 넘겨주며 2위로 이 대회를 마무리했고, 침울해한 모습을 본 어머니는 그녀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패자가 될 수 없다면 좋은 승자가 될 수도 없다. 져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다 라고 말했죠. 이런 어머니의 심금을 울리는 말에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은 할리베리는 이번에는 그 무대를 전 세계로 옮겨 미스 월드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졌습니다. 6위를 차지하며 나름 유의미한 성적을 거뒀으나 할리베리가 원했던 결과는 아니었죠. 그러나 이런 독특한 외모는 금세 모델계와 방송계로부터 주목을 받았고, 결국 25이 되던 해 한 영화를 통해 스크린 데뷔를 하게 됩니다. 이 영화는 정글 피버라는 작품인데, 흑인과 백인이 사랑에 빠지지만 결국에는 각자의 위치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인종차별을 꼬집은 내용이었습니다. 지금은 대배우가 된 사무엘 잭슨이 이 영화의 조연을 맡았는데, 당시 그는 무명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연기가 어마어마한 호평을 받으며 칸 영화제에서 나무조연상을 수상하기까지 이르죠. 연기가 아니라 진짜 약물 중독자를 보는 것 같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무엘 잭슨은 진짜 약물 중독에 걸렸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촬영 2주 전까지만 해도 재활원에서 중독 치료를 받았었고, 그래서 영화에서 보여준 모습이 치료를 받기 전까지의 자신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고 말했죠. 어쨌든 이런 리얼한 연기로 인해 사무엘 잭슨은 이 영화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할리베리는 이 영화에서 사무엘 잭슨의 여자친구 역할을 맡았습니다. 꼬질꼬질한 모습으로 약에 찌든 중독자를 연기했죠. 할리베리가 이 역할을 따낸 것은 기적에 가까웠습니다. 첫 오디션을 보러 왔을 당시 감독은 할리베리를 보고는 꾀죄죄한 약쟁이를 연기하기엔 너무 예쁜 외모라며 단번에 그녀를 탈락시키려 했죠. 이때 할리베리는 내일 메이크업을 다 지우고 와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라고 하더니 다음날 노 메이크업에 펑퍼짐한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이 모습을 본 감독은 물개 박수를 치며 바로 그녀를 캐스팅했죠. 배역을 따내긴 했으나 이제 막 배우 일을 시작한 할리베리는 큐사인과 함께 갑자기 다른 인물의 빙의에 연기를 펼친다는 것이 영 어색했습니다. 연기력이 형편없다고 느끼자 그녀는 큰 결심을 하나 하게 되는데, 연기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그 캐릭터로만 지내는 메소드 방식을 시도한 것입니다. 화장을 하고 다니자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상스러운 말투를 쓰고 심지어 2주 가까이 목욕을 하지 않아 악취가 난다며 한 소리를 듣기까지 했습니다. 인상적인 데뷔를 한 할리베리는 이후 왕성하게 활동을 하며 서서히 인지도를 쌓아갔습니다.
올랐습니다. 그러던 그녀가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한 영화는 엑스맨이었습니다. 마블 코믹스를 원작으로 한 영화 중 처음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영화이죠. 다양한 능력자들이 활약하는 이 영화에서 할리베리는 날씨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캐릭터 스톰을 연기했죠. 이 캐릭터는 미국 코믹스 역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 히어로입니다. 흑인으로 분류되지만 정확하게는 케냐인과 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캐릭터인데 혼혈인인 할리베리가 연기하기에 그야말로 딱 맞는 캐릭터였죠. 사실 이 역할에는 가수 머라이어 캐리, 자넷 잭슨 등 당대 최고의 혼혈인 스타들이 물망에 올랐습니다.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할리베리가 캐스팅되자 엑스맨 팬들 중에서는 실망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그러나 이듬해 할리베리는 한 영화를 통해 영화사를 뒤엎는 엄청난 존재감을 드러내게 되고 이로 인해 속편인 엑스맨2에서는 분량이 대폭 늘어 주인공급 대활약을 펼치는 캐릭터로 거듭납니다. 이렇게 단숨에 비중을 확 늘려줬을 정도로 할리베리를 다시 태어나게 했던 이 영화는 바로 아카데미 시상식 역사상 첫 흑인 여우주연상을 안겨준 그 영화 몬스터볼이었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은 사형집행 전에 사형수에게 베푸는 마지막 특별 식사를 일컫습니다. 영화의 제목에서 느껴지듯이 암울한 분위기의 영화인데 할리베리는 여기서 남편을 사형시킨 사형집행관과 사랑에 빠지는 비운의 여자를 연기했죠. 할리베리는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읽는 순간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출연하고 싶은 영화라며 출연료가 전작의 10%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연을 결심했습니다. 인종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민감한 이야기가 많다 보니 주변에서는 배우 커리어가 끝날 수도 있다며 말리기까지 했죠. 게다가 이 영화에는 배우로서 용기를 내기 쉽지 않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남녀가 꺼져버리기 직전이었던 삶에 대한 의지를 격렬한 스킨십을 통해 극복하는 장면이었죠. 5월 누드로 촬영된 이 장면은 표정과 동작이 워낙 리얼해 2007년작 양조위, 탕웨이 주연의 새끼와 더불어 실제인지 의심받는 배드신에서 항상 1, 2위를 다툴 정도입니다. 원래 대본상으로는 아주 짧게만 들어갈 장면이었지만 두 배우의 애드립이 워낙 적극적이어서 예정보다 꽤 길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영화에 대해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다면 일본에서는 초콜릿이라는 제목으로 개봉되었다는 사실이죠. 당시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던 포켓몬스터에 나오는 몬스터볼과 헷갈리는 걸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포켓몬스터의 인기가 상당한 우리나라에서도 검색창에 몬스터볼을 치면 이런 사진들부터 나오죠. 이 영화로 바로 그 역사적인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거머쥔 할리베리는 그 활약을 이듬해로 이어갑니다. 우리나라에서 2002년 월드컵이 열리던 바로 그해 할리베리는 약 6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007 시리즈의 한 영화 007 어나더데이에서 본드걸로 출연하며 영화계에서 그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졌습니다. 수영을 마치고 골반을 크게 흔들며 걸어오는 이 등장신은 역대 본드걸 등장신 중에서도 손에 꼽는 장면이죠. 이 영화는 북한을 소재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가 꽤 많이 등장하는데 원어민인 우리가 들으면 참 놀라운 대사들이 많습니다. 장관님, 무슨 일이야? 심지어 서양인조차 한국어를 하죠. 제가 누군지 물으시겠습니까? 실망하습니다, 아버님. 이렇게 007 시리즈에서까지 눈도장을 찍은 할리베리는 이제 더욱더 전성기를 향해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엑스맨 시리즈의 스톰 역할에 이어 또 한 명의 코믹스 원작 히어로를 연기했죠. 착 달라붙는 가죽 의상으로 숨막힐 듯한 자태를 뽐내며 망했습니다. 뭐요? 할리베리의 흑역사로 남은 이 영화는 바로 캣우먼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제작비도 건지지 못할 정도로 혹평을 받으며 처참히 망했습니다. 로튼토마토 지수만 봐도 그 어렵다는 한 자릿수 %를 기록하고 있죠. 너무 생뚱맞아 실소가 나오는 장면이 많았는데 80년대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농구하다 말고 엎어지며 남자를 덮쳐버린다든지 고양이에게 특이한 증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식물의 냄새를 맡고는 에로틱한 표정으로 정신을 못 차린다든지 하는 장면들이 대표적이었죠. 프랑스 출신이었던 감독은 이 영화가 할리우드 데뷔작이었는데 이 영화 이후 2번 다시 할리우드에 발을 들여놓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매년 최악의 영화를 꼽는 골든 라즈베리 시상식에서 최악의 감독상과 최악의 각본상을 비롯해 무려 4개 부문을 싹쓸이했습니다. 할리베리는 불명예스럽게도 최악의 여우주연상을 수상하게 되었는데 이 시상식 수상 소감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죠. Because when I was a kid, my mother told me that if you could not be a good loser, then there's no way you could be a good winner. If you weren't able to take criticism, then you were not worthy of getting praise. 하지만 마무리는 결국 욕이었습니다. You can imagine, I want to slap shit out of these Razzie people that brought me here tonight. And I hope to God I never see these people ever again.
이 수상 발표에 대해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이 자리에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트로피를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세계 최고의 배우상과 최악의 배우상을 양손에 쥐고 있는 모습은 참으로 진귀한 장면이었습니다. 사실 조롱의 성격이 강한 이 시상식에 수상자가 직접 와서 트로피를 받은 것은 할리베리 이전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 굳이 참석까지 했냐고 묻자 어쨌든 상은 상이라서 갔다. 집에 와서 바로 트로피를 불태워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이 영화가 워낙 타격이 컸던 것인지 할리베리는 캣우먼 이후 서서히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게다가 가정사 문제도 불거지며 이 시기 암담한 시기를 보냈죠. 사실 할리베리는 연애사에 있어서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거친 풍파를 겪었습니다. 그 시작은 한 유명 야구 선수를 남편으로 맞이하면서였죠. 이 선수의 이름은 데이빗 저스티스. 월드시리즈 결승전에서 결정적인 홈런으로 거의 40년 만에 팀 우승을 이끌어낸 스타 플레이어였습니다. 이 둘 사이를 이어줬던 건 한 기자였습니다. 평소 할리베리에게 관심 있어 하는 걸 알던 한 기자가 이 둘 사이를 연결시켜줬는데 처음으로 전화가 온 바로 그날 이 둘은 무려 4시간을 통화하며 급격한 호감을 느꼈습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 후 할리베리가 먼저 프로포즈를 해 이 둘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달콤한 신혼이 한참이었을 이 시기 할리베리의 이전 남자친구가 생각지도 못한 전화 한 통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돈을 갚으라고 말했죠. 이 남자는 당시 파산 신청을 한 상태였는데 언론을 통해 결혼 소식을 듣자 예전에 연애할 때 줬던 1억 원가량의 돈을 당장 갚으라며 연락을 취해온 것입니다. 할리베리는 빌려준 것이 아니라 선물이 아니었냐며 맞섰고 결국 이는 소송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다행히 소송은 승리했지만 그녀를 골치 아프게 한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하게 된 것이죠. 당시 할리베리는 고인돌 가족 플린스톤을 촬영하느라 먼 곳으로 종종 출장을 갔고 남편 역시 야구 경기를 위해 전국을 순회하다 보니 이둘은 함께하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관계는 소원해졌고 서로 바람을 피지 않을까를 의심했었다고 합니다. 데이빗은 한 잡지사와의 인터뷰에서 좋은 날보다 안 좋은 날이 더 많았다. 그녀는 더 이상 결혼했을 당시에 그 여자가 아니었다라며 쌓인 감정을 공개적으로 표출했습니다. 또 이둘의 관계에 대해 가장 뜨거운 감자는 폭력 여부였습니다. 할리베리는 이혼 소송이 한참이던 시기 한 유명인과 교제할 때 뺨을 맞은 적이 있었고 이로 인해 한쪽 귀의 청력 80%를 상실했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하필이면 이 시기 할리베리는 남편이 동의 없이 짐을 찾으려 집에 들어오려 했다는 사실에 정색하며 500m 이상 근처에 오지 못하게 접근 금지 신청까지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사람들은 청력을 잃게 한 문제의 그 남자가 데이빗 저스티스가 아니냐며 손가락질했죠. 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데이빗은 오명을 벗을 수 있었는데 청력을 잃은 시점과 이 둘의 교제 시기가 맞지 않았다는 점이 부각되며 조금이나마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 후 할리베리는 암담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시기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건 음악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음악으로 인해 할리베리는 새로운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어느 날 R&B 가수 에릭 베넷의 콘서트장에 간 그녀는 통성명할 기회가 있어 어색하게 인사를 나눈 뒤 그와 이메일 주소를 교환했습니다. 이들은 무려 1년이 넘게 이메일로만 교류하며 서로와 깊은 얘기를 나누고 정을 쌓아갔죠. 그러던 어느 날 할리베리는 그에게 아무래도 제가 그쪽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라고 먼저 고백을 했습니다. 이로부터 3년간의 교제 후 둘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바로 이 시기 할리베리는 역사상 첫 흑인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거머쥐며 커리어적으로도 승승장구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지 불과 10일 후 한 충격적인 사건이 또 세간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한 언론사에서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다는 보도를 한 것입니다. 얼마 후 토크쇼에 출연한 할리베리는 남편이 자신에게 외도를 고백했고 심지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바람을 피웠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남편은 절대 육체적 관계만큼은 없었다고 믿어달라고 호소했죠. 그리고는 할리베리와의 결혼 생활을 지키고 싶다며 바람 중독에 대한 치료를 받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 크게 벌어진 상처는 봉합되지 못했고 이둘은 결혼한 지 4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이후에 만난 것은 10살 연하의 백인 모델이었습니다. 할리베리는 결혼에 회의감을 느꼈는지 결혼을 하지 않고 5년간 이 남자와 연애만 했는데 둘 사이에 딸까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결혼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헤어졌죠. 헤어짐과 동시에 치열한 양육권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할리베리는 딸의 인종 정체성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남자친구가 자신의 동의 없이 딸의 머리를 금발로 염색시키고 천연곱슬이었던 머리를 파마를 해서 펴는 등 백인처럼 보이도록 했다고 주장했죠. 이 주장은 비록 양육권 판결에는 결정적으로 작용하진 않았지만 최소한 성인이 될 때까지는 부모님 양측 모두 딸의 외모를 자연스러운 상태 그대로 유지하도록 법원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할리베리는 프랑스 배우와 새로운 교제를 시작해 인생 3번째 결혼식을 올리고 아들도 한 명 출산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둘 역시 결혼 생활 3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서로 거주하고 싶은 국가가 달랐던 것에 의견 차이가 심했고 이 남자의 다혈질적인 성격이 한몫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할리베리는 23년간 3번의 이혼을 겪게 되었으며 각각 아버지가 다른 2명의 아이를 키우게 되었죠. 이런 일련의 사건들과 캐드먼 이후 좁아진 입지로 인해 할리베리의 영화계에서의 인기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잊혀질 때쯤 종종 엑스맨 시리즈에 다시 회색머리를 하고 반가운 얼굴을 비추긴 했지만 점점 주연작이 줄어들더니 결국에는 조연급으로만 출연하기 시작했죠. 짧은 머리의 에이전트를 연기했던 킹스맨 골든 서클, 맹경과 함께 인상적인 협력 액션을 펼친 존 윅 3가 이 시기 대표 영화입니다. 존 윅 3 때 할리베리는 50대의 나이에 맹견 훈련과 격투 훈련을 받느라 꽤나 고생을 했는데 이 고생은 작년에 공개된 한 영화 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무려 2년 6개월이 넘게 태권도, 주짓수, 킥복싱 등 온갖 무술 훈련을 받아가며 준비한 이 영화는 바로 종합격투기를 소재로 한 영화 제키 에링이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할리베리는 은퇴했다가 복귀한 종합격투기 선수를 맡아 격렬한 액션을 펼쳤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원래 이 영화는 20대 중반의 여성을 주인공으로 해서 쓰여진 시나리오였습니다. 할리베리는 중년의 흑인 여성이 이 역할을 맡으면 더 강렬한 메시지를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해 이 배역을 맡고 싶다고 먼저 어필했습니다. 할리베리의 열정이 심상치 않음을 느낀 제작사는 그녀에게 심지어 이 영화의 감독까지 맡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할리베리는 감독으로 데뷔까지 하게 되었죠. 감독까지 맡다 보니 리얼함에 대한 욕구가 상당했는데 상대역으로 실제 종합격투기 챔피언인 발렌티나 셰프첸코까지 섭외할 정도였죠. 부상을 염려해 살살 연기하는 셰프첸코에게 이래서는 리얼함이 없다며 괜찮으니 제대로 발차기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셰프첸코는 그 열정에 존경을 표하며 진심으로 발차기를 날렸고 갈비뼈 2개를 부러뜨렸습니다. 한 방 제대로 맞는 순간 통증이 심상치 않아 뭔가 문제가 생긴 걸 직감했는데 혹시라도 부상이 밝혀지면 촬영이 중단될 것 같아 일부러 병원에 가지 않고 며칠 동안을 촬영을 이어갔습니다. 모든 촬영이 끝나고 나서야 엑스레이를 찍고는 뼈가 부러졌다는 걸 알게 됐죠. 왜 이렇게까지 무리를 했냐는 질문에 세월이 흐르며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너무 무서웠다. 중년 여배우는 설 자리가 없다는 현실을 타파하고 싶었다. 50대인 내 몸의 한계를 끌어올려 난 할 수 있다는 걸 입증해보고 싶었다고 말했죠. 그리고는 이렇게 도전을 해보니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다시금 느꼈다. 난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고 건강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16분 넘는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이 큰 힘이 되니 꼭 부탁드리고요. 올해부터는 더 다양한 컨텐츠로 확장할 예정이라 혹시 보고 싶은 컨텐츠가 있다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